옛날 깊은 산골짜기 안개 자욱한 마을에 서로를 세상보다 더 아끼는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나는 그 집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할머니이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모두를 한 몸에 품은 사람이지요. 자,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볼까요?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마루 위 작은 상 하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 한 알이 놓여 있습니다. 할멈, 오늘은 감자 하나뿐이구먼. 자, 반으로 나눠 먹읍시다. 나는 주름진 손으로 감자를 쪼개지만, 어라? 살짝, 아주 살짝 할멈 쪽이 더 큰 게 아니겠어요? 그럼 할머니인 나는 이렇게 투덜댑니다. 아이고, 영감, 또 나한테 더 주는구먼. 나는 조금만 먹어도 된다니까요. 허허, 나는 그저 그대가 배불러야 내 마음이 든든해서 그러는 것뿐이요. 둘이서 감자 하나 나눠 먹으며 눈 마주치고 웃는 그 순간, 세상 모든 재산보다 풍요로운 마음이 이 집을 가득 채웁니다. 점심때도 마찬가지. 떡 몇 개 놓고 또 실랑이입니다. 당신 먼저요. 아니, 당신이 먼저요. 마치 아이들처럼 다투지만 그 속엔 오직 당신이 더 좋다는 마음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따뜻한 집에도 한 가지 그늘이 있었으니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 해질 무렵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먼 들녘 바라보던 우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가슴이 뻐근해집니다. 영감, 나는 말이오. 할머니인 내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재물 많은 사람도 안 부럽고 권세 높은 사람도 안 부럽소. 근데 말이오. 저렇게 아이 손잡고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왜 이리 가슴이 쿡 하고 아픈지 모르겠소. 말끝이 떨리고 눈가가 붉어질 때 할아버지인 나는 그 손을 꼭 잡아줍니다. 할멈 자식 있으면 좋을지도 모르오. 허나 말이오. 그대 하나면 내겐 세상 전부요. 애구 영감은 이런 말로 사람 가슴을 참. 우리는 그렇게 자식 없이도 서로를 품고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랑하며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나는 도끼 들고 산으로 나무하러 올라갑니다. 깊은 산길, 축축한 흙 냄새와 솔 향기가 코를 간지릴 즈음. 어디선가 파드닥 파드닥 낯선 소리가 들립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람? 소리 따라가 보니 가시덤불 한가운데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날개를 필사적으로 퍼덕입니다. 날개깃 사이로 가시가 박혀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 가여운 것 좀 보게. 얼마나 아플까? 나는 조심조심 가시를 헤집으며 손 다칠까 말까 아슬아슬하게 파랑새를 빼냅니다. 파랑새는 잠시 내 손바닥에서 숨 고르다가 푸드득 날아올라 내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허허, 고맙다 인사하는 거구나. 앞으론 조심해서 다니거라. 파랑새는 푸른 꼬리 한번 흔들고는 숲 너머로 사라집니다.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나. 한참 도끼질하다 보니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고 목이 타들어갑니다. 허리춤 물병을 꺼내보지만 텅 한 방울도 없습니다. 허허, 이거 큰일이구먼. 목이 타 죽겠네. 바로 그때 아까 그 파랑새가 다시 나타납니다. 내 앞을 가로질러 날아가더니 나뭇가지에 앉아 짹짹 소리내며 자꾸만 날개를 퍼덕입니다. 마치 이쪽으로 와요, 어서요 하고 손짓하는 것처럼요. 어디 한번 따라가 볼까? 파랑새가 이끄는 대로 험한 산길을 올라갑니다. 돌길에 발이 미끄러질 듯 아슬아슬한 순간마다 파랑새는 조금 앞에서 날 기다렸다가 다시 날아오릅니다. 한참을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자 마침내 파랑새가 한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 아래엔 바위 틈을 비집고 솟아오르는 맑디 맑은 샘물이 퐁퐁 소리 내며 흐르고 있었지요. 이야, 이런데 샘이 다 있었구먼. 내가 목마른 줄 알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냐? 정말 고맙구나. 나는 두 손으로 샘물을 떠 마십니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 듯 시원하고, 두 번째 모금엔 가슴이, 세 번째엔 온몸의 피가 다시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 참 달고 시원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나른한 졸음이 온몸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에구, 이래서야 나무는 언제 한우. 중얼거리면서도 샘가 바위에 그대로 기대 누워버립니다. 산새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세상이 잠잠해지더니 깊고도 깊은 잠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긴 시간 뒤 내 눈꺼풀이 스르륵 열립니다. 해는 이미 산허리를 넘어가고 노을이 붉게 번져 있습니다. 큰일 났구먼. 할멈이 걱정하겠네. 벌떡 일어나 서둘러 산길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는데, 지금은 발걸음이 날쌔고 미끄러운 돌길도 거뜬히 뛰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 잠을 잘 자서 그런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두워지는 산길을 후다닥 내려갑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어쩐지 피부에 닿는 느낌도 숨 차오르는 느낌도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드디어 집이 보입니다. 초가 지붕 위로 연기가 희미하게 올라가고 마당 앞엔 할머니가 두 손 비비며 서 있습니다. 할멈, 나왔소. 오늘은 좀 늦었지?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이상합니다. 나를 보더니 마치 도둑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을 치며 외칩니다.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어쩌자고 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오쇼? 아니, 누구라니? 수십 년을 같이 산 당신 영감이요. 내 말투도 모르겠소? 우리 영감은 허리도 굽고 머리털도 성성한 양반인데 이 젊은 총각이 어디서 우리 영감 이름을 함부로. 그제야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내 얼굴을 좀 봐야겠구먼. 물항아리 앞으로 다가가 고인 물 위를 들여다봅니다. 그 순간 항아리 속에서 나를 쳐다보는 얼굴은 깊은 주름 하나 없는 눈빛이 또렷하고 턱선이 반듯한 젊은 사내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꿈이야, 생시야? 나는 놀라서 물러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멈, 나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파랑새를 만나고 샘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이 꼴이 되어 있었소. 그럼 그 샘물이 젊어지는 물이란 말이오? 할머니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나도 잘은 모르겠소. 허나 늙은 몸으로 갔다가 이렇게 젊은 몸으로 돌아왔으니 달리 설명이 안 돼오. 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합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우리 같이 그 샘물을 찾아가 봅시다. 당신도 한 모금 마시면 나처럼 다시 젊어질 수 있을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동자에 희미하지만 또렷한 빛이 일렁입니다.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의 설렘 같은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살며시 고개를 듭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나도 젊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할멈. 아니, 이제 곧 새색시가 될 당신. 애인 영감이. 무슨 소리를. 하지만 할머니의 입가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밤이 깊어가고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듭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산새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리는 시간.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우리는 산길을 오릅니다. 어제와 달라진 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발걸음. 어제까지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어 숨을 헐떡이며 올랐지만 오늘의 나는 한 손으로 할머니의 팔을 든든히 이끌며 가뿐히 산길을 오릅니다. 영감 아니지. 이젠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뭐하네. 참말로 이게 꿈이 아니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소. 그럼 이제부터는 여보라고 불러보시오. 젊은 사람들처럼 말이오. 에이 영감이. 아니 여보는 무슨 여보요. 할머니는 투덜거리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드디어 파랑새가 알려준 그 샘터에 도착합니다.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 아침 햇살이 물 위에 부서지며 반짝입니다. 자, 할멈. 아니, 이제 곧 새색시가 될 뿐이니 마지막으로 할멈이라고 부르겠소.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모금만, 딱 한 모금만 마셔보시오. 할머니는 두 손을 모아 샘물을 떠올립니다. 손바닥 위에서 물이 사르르 떨리듯 빛나고 할머니는 살짝 눈을 감은 채 입술을 적십니다.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 몸이 아주 작게 떨립니다. 이윽고 할머니의 손에서 물이 또르르 떨어지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힘이 빠진 듯 바위에 천천히 기대어 앉습니다. 여보, 괜찮소? 어지럽지는 않소? 이상하오. 숨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것 같고 몸이 내 몸 같지 않소? 그 순간 햇빛이 조금 더 밝게 내려앉고 나는 조심스레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제까지 마디마디 굽어있던 손가락이 놀랍게도 곱고 매끄러운 젊은 여인의 손으로 변해 있습니다. 할멈 하고 부르다가 스스로 말을 고칩니다. 여보.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아니지요. 이제는 할머니라고 부르기 민망한 곱디고 온 새색시가 수줍은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봅니다. 고운 뺨에 홍조가 돌고 눈동자는 맑고 또렷합니다. 여보, 당신 정말 꽃처럼 예쁘구먼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살짝 가리며 웃습니다. 에이, 또 그런 소리. 근데 참 이상하오. 몸은 이렇게 젊어졌는데 마음속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한 겹 한 겹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는 둘 다 젊어진 몸으로 샘터 앞에서 덩실덩실 서툰 춤을 춥니다. 맨발로 물가를 돌며 서로 손을 맞잡고 웃고 또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엔 오래도록 간직해온 아쉬움이 풀리는 기쁨과 다시 시작되는 삶에 대한 설렘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디에도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로 둘만의 작은 천국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 일이란 기쁜 소식이 너무 반짝거릴 때 그 빛을 훔쳐보는 눈도 생기는 법. 산 아래 옆 마을엔 욕심 많기로 소문난 또 다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은 산길을 오르내리는 젊은 남녀 한 쌍을 멀찍이에서 보고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저기 저 사람들.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저 산골짜기에서 대체 무슨 재미난 일이 난 게야? 그는 나무 더미 뒤에 숨어 우리가 샘터로 향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봅니다. 그날 저녁 집 마당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울타리 너머로 그 욕심 많은 노인이 슬쩍 다가와 억지 웃음을 띠고 인사를 건넵니다. 어이 젊은이들, 이 산골짜기에 언제 왔나? 전에 못 보던 얼굴들인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예의상 답합니다. 저희는요.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내의 눈빛이 나를 말립니다. 괜히 말하지 말아요 하는 듯한 조심스러운 시선. 그러나 욕심 많은 노인은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챈 듯 희죽 웃으며 속삭입니다. 허허, 사실 다 알고 있네. 원래는 늙은 영감, 늙은 마님이었는데 어느샌가 저리도 젊어졌다지. 사람들 입은 무섭게도 빠르단 말이야. 자네들 비밀이 있다면 나한테도 좀 귀띔을 해주면 어디 덧나나?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아내를 바라봅니다. 아내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말리고 싶어 하지만 내가 가진 마음은 늘 비슷하지요. 좋은 건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나는 결국 조용히 입을 엽니다. 사실은요, 산 깊숙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하나 있소이다. 그 물을 마시고 나니 이렇게 젊어졌지요. 욕심 많은 노인의 눈이 번쩍 빛납니다. 그 샘물이 어디라고 했나? 정확히, 아주 정확히. 길을 어찌 가는지, 돌멩이는 몇 개나 밟고 올라가는지, 나무는 어떤 모양인지 죄다 알려주게나. 나는 그 간절한 눈빛에 결국 샘터의 위치와 길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옆에서 아내가 살짝 내 소매를 잡고 속삭입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저 양반, 눈빛이 심상치 않소. 괜찮을 거요. 좋은 물이니 한 모금 마셔 젊어지면 그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부드러워질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모금이면 충분한 샘물을 그 노인이 얼마나 욕심껏 들이킬지를. 욕심 많은 노인은 내가 말해준 대로 그날 밤 해가 채 지기도 전에 서둘러 산길을 오릅니다. 젊어지는 샘물이라. 허허, 이 늙은 몸이 다시 장정이 된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거친 숨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을 재촉합니다. 드디어 샘터에 도착하자 노인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감탄합니다. 오호라, 여기가 바로 그 젊음의 세미로구먼. 샘물은 여전히 맑고 고요하게 바위 틈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손으로 물을 떠보지도 않고 그대로 엎드려 입을 샘에 대고 벌컥벌컥 마셔대기 시작합니다. 허허, 이 맛이야. 이 맛이지. 내 젊음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먼. 크하. 물을 몇 모금 마시지도 않았는데 손등에 깊은 주름이 조금씩 옅어지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 이거 보게 손이 젊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더 마시면 더 젊어지겠지? 그래, 아예 20살, 15살까지도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의 눈은 이미 광기로 반짝입니다. 한 모금은 약, 두 모금은 보약, 세 모금은 젊음의 샘. 하, 그럼 10모금, 20모금은 도대체 뭔가? 그는 샘물에 얼굴을 거의 박다시피 하고 마시고 또 마십니다. 목이 부풀어 오를 만큼 들이켜고 숨이 차오르면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또다시 물속으로 파고듭니다. 더. 어느새 그는 물이 아니라 욕심을 들이키고 있었지요. 그날 밤 우리가 사는 집 마당엔 초승달 아래 어둡고도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습니다. 여보, 그 노인. 아직도 소식이 없구먼. 혹여 길에서 굴러 다치기라도 한 건 아닌지 마음이 자꾸 쓰이요. 밤도 깊었는데 괜히 우리가 알려준 길에서 탈이 난 건 아닌지. 나는 결국 결심합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시오. 나는 산에 올라가 보겠소.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소? 등잔불 하나와 작은 등불을 들고 다시 산길을 오릅니다. 어둠 속 풀잎이 스치는 소리와 내 발자국 소리만이 산을 울립니다. 한참을 오르다 드디어 샘터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상한 풍경 앞에서 발을 멈춥니다. 샘터 옆 젖은 돌바닥 위엔 헐렁한 옷가지들이 힘없이 쌓여 있고 그 위에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응애, 응애. 등불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거기엔 욕심 많던 그 노인의 옷이 흐트러져 있고 옷더미 한가운데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울고 있는 갓난아기 하나가 누워 있습니다. 이럴 수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젊어지는 걸 넘어서 아기까지 되어버린 게야. 아기는 내 말 따위는 알 리 없다는 듯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응애에.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그 작은 몸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홀로 두고 갈 수는 없지. 내가 누구였든 지금은 그저 울고 있는 하나의 생명이니. 그렇게 나는 등불 한 손, 아기 한 손을 안고 조심조심 산길을 내려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마당가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내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그 노인은요? 노인은 어디 있고 이 아기는 또 누구요?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이불 위에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작은 주먹을 쥐고 눈을 껌뻑거리다가 다시 토라진 듯 울음을 터뜨립니다. 응애. 나는 그 작은 손을 살며시 잡으며 낮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샘터에 가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그 헐렁한 옷들 한가운데 이야기만 남아있더이다. 아마도 젊어지는 샘물을 너무 탐욕스럽게 마신 탓에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이렇게 갓난아기가 되어버린 모양이요. 아내는 경악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기를 내려다봅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엽니다. 불쌍하기도 하지. 욕심을 부리다 이 지경까지 왔어도 지금 저 아이 눈에는 아무 죄도 아무 사연도 안 비치지 않소? 그냥 세상에 갓 나온 어린 생명 하나일 뿐이요. 나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젊어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세월을 견뎌온 그 네 사람의 눈빛이지요. 우리가 이 아이를 하늘이 다시 보내준 선물이라 여기면 어떻겠소?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의 눈에 맺힌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자식이 없어 늘 가슴 한켠이 허전했는데 이렇게라도 품에 안길 아이가 생겼으니 그게 벌인지 복인지 이제는 우리가 정하는 거겠지요. 그래요, 여보. 이 아이를 우리 자식이라 여기고 잘 키워봅시다. 그 말과 함께 아내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아 올립니다. 젊어진 팔 안에 안긴 작은 몸이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퍼즐 조각 하나가 제자리를 찾은 듯 자연스럽게 안겨 들어옵니다. 아기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그녀의 품 안에서 코를 훌쩍이며 숨을 고릅니다. 나는 그 모습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집도 셋이 되었구먼. 늙은 부부 둘이서 살던 집이 이렇게 젊은 부부와 아기 하나가 사는 집으로 바뀌다니 세상 인심도 참 기묘하오.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럼 뭐요, 여보? 이제 우리도 아이 따라 새벽에 깨고 울면 달래고 밥 먹일 걱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봐야겠지요. 그래요. 늙어서도 함께였고 젊어져서도 함께였으니 이 아이를 키우는 길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우리 셋이서 오래오래 웃으면서 말이요.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방 안에는 아기의 숨소리와 두 사람의 잔잔한 웃음이 퍼져갑니다. 산골짜기 작은 집 한 채, 그 안에서 늙은 부부였던 둘과 욕심 많던 노인이 남기고 간 아기 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살아갑니다. 젊음은 샘물에서 얻었을지 몰라도 진짜 복은 서로를 붙잡고 놓지 않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깊은 산골짜기, 젊어지는 샘물과 그 앞에서 다시 태어난 세 사람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이야기를 바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재미있었지요?
다음 이야기도 꼭 같이 들으러 와주실 거지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